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교육 모토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갖고 교육을 하려고 해요. 우선은 저희가 다룬 학문이 과학이라 보니 이제 논리적으로 학생들이 좀 더 알매 즐거움을 느끼면서 깊게 원리를 공부하게 하면서 동시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고 명쾌하게 문제를 풀어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가장 시작 과정은 일단은 중학교 과정에서의 물리화학,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보통 대치동에서 길라잡이 과정이라고 하는 브릿지 과정이에요. 2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과정인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중학생들이 지원을 먼저 선행하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지원을 일단 여기에서는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좀 더 심화된 문제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5단계에서는 2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서 3단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4, 5단계는 순서를 바꿔도 뭐 괜찮아요.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 1단계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물리화학을 선행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현상이 다 과학이구나, 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구나. 이제 학생들이 좀 논리적으로 사고를 시작하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때 중등 교육과정 안에는, 그 교과서 안에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다 있기는 한데 저희가 물리화학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제 중학교 때 학생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물원, 화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원, 화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물리화학을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해요. 근데 올해에는 저희 처음으로 겨울방학에 중2과학특강, 중3과학특강을 시간표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 과정은 중학교 2학년 과학의 이제 모든 단원, 또 중학교 3학년 과학의 모든 단원을 방학 동안 한번 공부를 시켜서 친구들이 3월부터 내신 대비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고 모든 단원을 다루기 때문에 지구과학, 생명도 다 하게 됩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지금 체크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과정에 해당돼요. 특히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과정을 반복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생이 이제 중학교 학교를 다니게 되면 내신을 진행하면서 다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반복하라고는 하지 않고 또 이제 고등학교, 대학까지의 그 입시를 생각해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이 중등과학이 엄청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애초에 그 서점에 가셨을 때 볼 수 있는 그 중학교 과학 문제집들은 또 문제집들도 난이도가 거기에요. 왜냐하면 엄청 깊이 있는 원리까지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낼 수는 없고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윗단계의 개념을 끌어다 써서 풀게 하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 단계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다음 단계에서 원리를 배우고 더 심플하게 푸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굳이 반복을 권하진 않아요. 이제 2단계가 고등인문 물리화학 과정인데 이게 보통은 길라잡이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교 교육과정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통합과학과 난이도가 유사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같은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과학은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과학과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의 물원, 화원, 생원, 지원과는 좀 연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을 뭐 잘한다고 해서 원과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내용이 또 다 원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원, 투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서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같다라기보다는 물리학 원의 기초, 화학 원의 기초에 해당이 돼요. 친구들이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3단계가 기본적으로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이 확
그 난이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받아들일 때 많이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 중간에 완충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만약 현재 친구가 예비 중3이다 라고 할 때에는 굳이 이 과정을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친구가 나이가 어리게 되면 바로 물원 화원으로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과정을 거치고 들어가는 게 더 좋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는 이게 사실 단원을 보면은 물원 화원에 있는 단원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쉽게 흐른다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좀 그래프도 그리고 계산도 많이 해서 수학적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고, 뭐 완전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그 물리 단원, 화학 단원의 내신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3단계가 메인 과정인데 지금 현재 고교 자연계 이과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해당되고 현재 이제 수능 입시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단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하기 위해서 앞에 1, 2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일단 처음 물원, 화원, 생원을 보는 친구들 내지는 한 번 들었지만 많이 어려웠던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이기 때문에 물원, 화원, 생원에 있는 모든 단원의 개념을 일단 설명하고 쉽게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식들을 기억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때 문제 난이도는 고2 모의고사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고2 모의고사 그러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과목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고2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완자랑 난이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비슷하거나 아주 살짝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단원에 따라서는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넣어도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기도 해서 고3의 수능이나 모고의 문제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과정이냐면 우선은 고교 이과 내신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로 갔을 때 전공하고 직결되어 있고, 뭐 이 물리 올림피아드가 없어졌어요. TPL로 형태가 바뀌어서 그 물리 올림피아드, 구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의 범위, 그리고 영재고 입시를 위한 필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학교 과학과 이 원과학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레벨업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분명 어렵게 느낄 거예요. 특히나 물리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역학이 나와야 되고, 화학도 어쩔 수 없이 앞에 양적 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앞에 가장 어려운 단원들이 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3, 4주는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원래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3, 4주는 좀 적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3, 4주를 잘 적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지나갈 수 있게 돼요. 저희 학원에는 방학특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사실 거의 똑같은데 방학특강은 방학 안에 끝내는 거고, 정규 과정은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4월 중순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방학특강은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 시간이 1시간 한 회 안에 늘어나서 4시간씩 한 8, 9주 진행을 하고, 정규 과정은 3시간씩 한 14주 정도를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방학특강이 조금 짧기 때문에 정규 과정보다는 이제 테스트 횟수가 좀 줄어들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 시간표 나눠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과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물원, 화원, 심화 과정이고, 생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원 심화반을 개설하지는 않지만 유전특강 단원은 가끔 개설을 해요. 그것도 이제 심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원, 화원을 앞에 3단계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반복을 하면서 대신에 문제는 좀 더 난이도를 업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고등학교 3학년의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문제들이 실제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4단계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3단계에서 나는 물리랑 안 맞는구나,
화학이랑 안 맞는구나 이거를 판단해요. 근데 이 과목 성격상 물리라는 과목은 처음에 진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돌 때 되게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데, 화학은 또 처음에 진입은 물리보다는 좀 더 수월해요, 보통. 근데 물론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물리는 두 번째 돌 때에는 갑자기 확 괜찮아요. 근데 화학은 심화 문제풀이를 하면은 물리보다 계산도 더 길고 풀이 과정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심화 때는 확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수능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고, 또 이제 만약에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또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를 파악할 때 결국에는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번 반복할 거라서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은 갖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과목별 심화 문제가 나랑 얼마나 잘 맞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심화 문제는 처음에 접했을 때 그 난이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 진짜 나는 이 과목하고 더 잘 맞는구나, 좀 적합도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목이 중요하고, 또 현재 수능은 이제 너무나 역사가 오래됐고 사실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물원이나 화원이나 생원이나 뭐 개념이나 원리가 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난이도도 너무너무 업되어 있어서 이 단계에서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갈 수 있구나, 이제 고교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학생이 이제 좀 경험을 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또 이걸 경험하게 되면은 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제 5단계가 물투, 화투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고3 교육과정에 해당되고 이 또한 수능 과목입니다. 일단은 원보다는 투에서는 확실히 배우는 개념이 더 많고, 그리고 당연히 식도 더 많고 문제도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고3 친구들이나 재수하는 친구들이 투를 그렇게 수능 과목으로 많이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수능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투를 많이 준비해서 안 가는 추세라 보니, 원래 예전에는 투는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컷이 오히려 원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수능 그 결과를 보면은 투가 컷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되게 많이 틀려도 2등급이 돼요. 그래서 100분위 점수도 되게 높게 가져가고, 그래서 정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현 고3 친구들이 재수할 때는 투를 많이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투는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매번 개강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3단계까지 끝냈고 나는 투까지 한번 보고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라면은 투는 개설됐을 때 이왕이면은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듣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를 좀 엮어봤는데요. 우선 중등 과학까지 끝냈고 뭐 브릿지 과정도 했는데 그러면 물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냐, 화학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일단은 과목의 성격상은 물리가 먼저가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미시의 원리, 근본의 원리를 다루는 게 물리예요. 그래서 물리에서 뭐 이 전하와 이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생긴다를 공부하면 거기서 이제 화학이 그런 힘 때문에 결합을 하는 거다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가 먼저고, 또 영재고가 목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물리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가 사실 영재고를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봤을 때는 원래 양도 많고 보통은 통상적으로 실력을 쌓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고 봐요. 그래서 물리를 먼저 하는데 그런 목표가 아니고 또 과목의 호불호가 너무나 강하고 나는 대학에 갈 때 물리를 가지고 수능을 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접근이 쉬운 과목부터 먼저 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화생지 중에서는 그래도 화학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물원 화원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처음에 1, 2주 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요. 선생님 설명은 이해가 갔는데 숙제를 풀려고 하니 안 풀린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등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물리랑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개념 이해는 된 것 같아도 문제로의 적용이 바로 잘 안 보여요. 수학은 오로지 수식, 그래프로만 표현을 하고 문제 풀이도 그렇게 되지만 과학은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내가 배운 개념식과 연결을 지어서 대응을 시키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해석해내는 것이. 그래서 사실 중등을 잘 못해서 물원 하원이 어려운 건 아니고 또 중등을 진짜 꼼꼼하게 하나도 잊어버리는 거 없이 다 갖고 왔다고 해서 물원 하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가면 처음 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숙제 문제를 내는 것이 오늘 내가 개념 설명을 했으니 너네가 이걸 다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숙제를 내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를 한번 문제는 읽어와 보고 시도를 해봐와의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다 풀이를 해주면 그거를 꼼꼼하게 듣고 필기를 해가지고 가서 집에서 다시 풀어보는 것까지가 개념 공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 3, 4주를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하면 그 이후에 물리도 좀 단원이 쉬워지고 화학도 단원이 좀 쉬워져요. 그래서 잘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설명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중등을 다시 해야 되건 다시 안 해야 되건 우선은 지금 현재 친구의 상태와는 적합하지 않은 과정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좀 높은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는 이제 좀 쉬다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가 저희가 보통은 한 번 돌 때 정규 과정으로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한 14주 정도를 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짧은 기간에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짧은 기간 겉핥기 하는 거라서 과학 공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정반대예요. 만약에 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거를 8개월을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 대단원이 3단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단원당 뭐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를 나눠서 쓸 수 있겠죠. 그거를 1단원을 3개월에 되게 천천히 2단원을 또 2개월에 되게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한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는 같은 8개월이라는 시간이면 한 바퀴, 두 바퀴 반복해서 두 바퀴를 도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성취도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의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아무리 꼼꼼하게 설명을 해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어요. 친구가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돌았을 때는 똑같은 설명을 들어도 조금 더 깊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길게 8개월을 한 번 가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두 번 가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잊어버리는데 선행이 필수적인가? 만약에 물화생지 고등 과정이 암기 과목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내용이라는 게 뭐 잊어버리는 거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수능 공부하다가 내신 때 2, 3주 정도 휴강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2, 3주 후에 오면 좀 잊어버려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지식이 조금 잊어버려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미리 하는 것은 그 사고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상하는가 이런 것들의 능력은 사실은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학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목표가 강하지 않다면은 뭐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점 반복할 때마다 그 손실되는 기억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그거 잊어버린 걸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그 실력이 점점 더 차곡차곡 견고하게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이제 학원의 장점은 우선은 양방향 수업이라는 건데 우리 아이는 소심해서 질문을 못한다. 그럼 어차피 양방향이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그게 내가 질문한 것과 같은 효과예요, 거의.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이
질문하는 걸 보고 아, 저 학생은 저렇게 이해를 했네, 저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이 또 학생한테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강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학원이 압축적인 일정으로 가요. 인강은 강좌 수가 보통 되게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서 그거를 완료하는 것이 좀 어렵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시간을 잘 계획해서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인강 공부도 나쁘진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일단은 올해 10월 10일에 시안을 나온 거를 봤을 때는 수능으로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만 보게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진로에 따라서 뭐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그건 이제 고교 학점제랑 관계가 있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일단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는 현재의 통합과학과 거의 단원이 유사해요. 그리고 현재의 통합과학과 거의 단원이 유사하면 다루는 개념 자체가 되게 적어서 이거를 되게 깊게 가서 변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 뭐 기초과학협회 뭐 이런 곳에서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랑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2024년 2월에 다시 수정이 돼서 확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통합과학 1, 2는 지금의 통합과학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입시의 역사는 사실 계속 되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해도 그 변별력은 확보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수능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뭐 대학별 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내신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도 교과서가 나와봐야 여기 얼마까지 다루는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든 변별력은 확보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는 그래도 친구가 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럼 왜 선행이 필요한가? 지금 고등학교 과학의 교육과정을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원과목들이 수능 과목들인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내신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때 내신이라고 해서 내신 난이도를 고3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것과 다르게 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고3의 수능과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그리고 고3들이 보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를 그냥 거의 그대로 내신에 냅니다. 근데 이 수능이라는 게 예전에 어머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올라가 있어요, 난이도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되게 공부를 했던 과목이 많았잖아요. 과목 수도 많았고 또 물화생 모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문제는 단순하게 내도 돼요. 학생들이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옛날 수준의 문제를 내면은 이 학생들이 몇 과목 안 되는 걸로 1년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고3 애들은 정말 하루에 15시간에서 17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정도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절대 변별이 안 돼요. 무조건 1등 컷은 다 50점일 거예요. 50점 만점에. 그러니까 문제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고등부 설명회에서는 과거의 수능 문제와 현재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다른지 예시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중등부니까 그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와 학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겠죠. 어떤 공부든 간에 중요한 건 양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 양을 늘리는 동안 단계를 업시켜가면서 심화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그걸 반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를 다시 보지 않으면 다음에 나왔을 때 또 틀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 보기 한 2주 전 정도에는 여태까지 했던 것을 한번 반복해요. 그 정도로 반복은 중요합니다. 난이도도 예전에는 이제 물리가 제일 어렵고 화생지 순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구한테는 물리가 더 어렵고 어떤 친구한테는 생명이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물리의 역학, 화학의 양적 관계, 생명의 유전 이 킬러
단원에서 내가 어느 킬러 단원은 그래도 할만하느냐, 이거를 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심화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 경험을 해야 나와 딱 맞는 그 과목을 결정할 수 있죠.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저는 막 예습을 해오라고 하진 않아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제가 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한 얘기를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입견을 넣어서 해석하고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개념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미리 예습을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복습을 꼼꼼히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필기를 잘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 다시 그 필기를 보면서 복습을 할 수 있겠죠. 저희 학원생들도 그렇고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설명을 잘 하세요. 그래서 들으면 다 이해가 가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실력이 사실 아닌데 너무 이해는 쉽게 가니까 필기를 안 해가지고 와요. 집에 가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필기를 잘 해가지고 가서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전의 교육과 이전의 과정,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막 쥐락펴락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수학이 진도 선행이 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은 이제 자기 현행이니까 정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물원, 화원, 생원으로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마 처음에 고등 수학을 접할 때보다 더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이 성격이 너무 꼼꼼하거나 막 100 중에서 한 10 모르는 거에 너무 집착한다. 막 90은 아는데 10 모르는 거에 집착한다. 이러면 난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모든 공부가 이럴 거예요. 이거 다음에 심화는 또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과정은 없고 이게 자꾸 포기 중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와서 진짜 내신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버리고 좀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 100 중에서 처음 받아들일 때는 한 6, 70 정도 내가 이해는 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막 100 중에서 3, 40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문제를 스스로 푸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이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아직은 그 과정이 맞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간다면 이게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물리라 보니까 물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수학적 기술을 크게 요하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물리를 하려면 미적분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수학 진도 선행을 어디까지 나가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는 더 그런데 미분적분을 이용해서 물리 문제를 푸는 것은 고교 과정에는 다뤄지지 않아요. 대학 과정에서 다뤄지는 거고 근데 이제 물론 뭐 기울기가 뭐 미분의 개념이고 뭐 아래 면적이 적분의 개념이다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실제로 미분식하고 적분식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정도를 하면 그 물리원을 듣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화학에 비해서 수능 물리원 문제를 보면 그래프도 자세하게 안 나오고요. 그래프도 개형 정도만 나와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다 사칙연산 수준의 계산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을 잘하는 능력과 물리를 잘하는 능력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물리를 좀 더 재밌어하고 잘 하기는 해요. 그리고 수학 진도가 많이 나가 있으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도 생명도 아무래도 좀 더 처음에 받아들일 때 좀 수월할 수는 있어요. 물리가 다른 과목과 좀 다르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발상력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을 차용해서
이것들을 전개를 시켜서 내가 이 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것이 다른 과목보다는 물리가 조금 더 요구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시간이 동일하다 내지는 시간비가 몇 대 몇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의 개념 룰렛에서 거리비, 변이, 평균 속도비, 속도 변화량 비가 짜자작 나와야 돼요. 그럼 그게 떠올라야 되고, 지금 이 문제의 다음 내용을 읽어보니 이 중에서 뭐를 써서 식을 다음 단계로 전개를 시키면 나오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추출해서 그거를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전개시키는 거. 근데 그 전개시키는 계산 자체는 화학보다 훨씬 심플하게 나와요. 화학은 수능 화학 그 해설지를 보시면 한 문제, 마지막 그 킬러 문제라고 하는 최고난도 문제는 한 페이지를 2등분 내지는 3등분을 해서 다 써요. 연립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연립방 정식을 정말 많이 써요. 물론 이승훈 선생님 그렇게 수업하지 않으시지만, 근데 물리는 일단 계산 자체를 그렇게 길게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산력보다는 이런 능력이 좀 요구가 됩니다. 물리가 되게 재미있고 매우 논리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황을 힘으로도 설명이 되고 에너지로도 설명이 되고 그래프로도 풀리고 해석을 해서도 풀리고 식을 통해서도 풀리고 다양한 풀이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논리 전개 과정상 뭔가 생각을 잘못했다거나 하는 오류가 없으면 실점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지식 베이스가 아니니까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복기를 할 때, 아, 내가 여기서 요걸 잘못 생각했구나, 또 이걸 찾아내는 재미도 있죠. 물리에 적합한 친구들은 이제 사고력이 좋고 수학적 감각이 우수하고 암기하는 거는 싫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 습득을 선호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중요한 친구들, 이건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물리가 좀 괜찮죠. 그리고 공부량이 많지 않은 학생들한테 선택하기 좋은 과목인데, 그게 현재 물리 1이 내용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게 물화생을 비교해보면 물리는 대단원이 3개 단원밖에 안 돼요. 화학은 4개 단원, 생명은 5개 단원이 있어요. 물리가 아무래도 과목 선택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자꾸 내용을 줄여줘서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량이 이제 막 암기하는 게 너무 많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목이라서 그런 걸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하기가 좋은 과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력 부분인데요. 사실 예전에 물리는 이렇게 빗면이 있으면 빗면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면 거기에 1kg짜리 물체가 있던 2kg짜리 물체가 있던 다 같은 속도 변화, 같은 가속도를 겪으면서 내려온다라는 것을 식으로 입증을 해서 학생이 지식으로 갖게 해요. 근데 현재 교육과정은 굉장히 식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걸 식으로 다루지도 않고, 그러나 문제에서는 같은 빗면이라면 1kg짜리 물체든 10kg짜리 물체든 가속도가 같다는 것을 학생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이 원하는 능력이 그렇게 식을 전개해서 알아내는 것보다는 생각을 통해서 그 개념에 도달하는 것을 좀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같은 빗면에 2kg짜리가 있다면 이건 1kg짜리가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지. 그러면 앞에 위에 1kg짜리나 아래 1kg짜리나 똑같은 1kg짜리니 같은 빗면에서 같은 운동을 할 것이고, 그럼 걔네들이 붙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역시 같은 가속도를 갖고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생들은 그래도 식으로 딱 떨어지는 증명을 좋아하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수식화하는 것이 실제 문제에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희 학원의 이제 강점은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면학 분위기, 이걸 제가 가장 강점으로 꼽고 싶은데,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막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막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원리를 깊게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해서 좀 깨달음, 삶의 즐거움을 가져서 그 과목 자체의 즐거움을 얻도록 해요. 그래서 수업 자체가 그냥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고 바빠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에. 그래서 친구들이 뭐 이 시간을 어떻게 놀아서 때우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냥 주변 친구들도 다 숙제 열심히 해오니까 나도 당연히 해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면학 분위기를 중등부, 고등부 저희가 다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선생님이겠죠. 뭐 좀 실력이 부족해도 설명을 잘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라고도 뭐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이제 오래 해보니까 설명을 잘하려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제도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주고 이 풀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풀이로도 이해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관통하는 더 쉬운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선생님의 실력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좀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이고 저는 저희 학원이 정말 전국적으로 가장 실력은 높은 학원이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저고요. 그 다음에 네. 저희 선생님들이시고 네, 이제 화학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훈 선생님 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거 그냥 간단한 양력이고요. 서울대 화학교육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학원들에서 일했었고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원은 주로 제가 있던 당시에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영재고 과학부 입시하는 학원이었고요. 이건 이제 그냥 아시는 그 메가스터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 수업 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고 요거는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약대 편입을 할 때 화학을 시험 보는 게 있어서 그 수업을 했었고요. 같은 이름이고 여기서는 이제 요 학생들 전국 단위 모의고사 출제하고 교재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케미스토리 연구소라고 되어 있고 요거 그냥 저랑 친구랑 둘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교재 만들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만들고 이런 일들 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친구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좀 수업을 하고 있고 저는 둘이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드는 문제들은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재수생들이 주로 많이 사가고요. 저희 만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모의고사 약 20회차분을 한 5,000부 정도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제가 중등 내신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강사는 아니고요. 거의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릴 것들 내용들도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을 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교과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얼마나 바뀌는지, 그 다음에 지금 선행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학 교과서는 지금은 화학 1, 화학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 화학 1, 2가 없어집니다. 그냥 선택 과목 일반 선택 화학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2과목이 추가가 돼요. 근데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기존의 화학 1이 거의 75% 그대로 그냥 화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화학 2에 있던 게 소단원 하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선행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화학 1을 생각하면 요게 2학년 때 하게 되는 선택 과목일 텐데 요거에 거의 그대로 내려간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화학 2를 선행하면 뭘 하게 되냐면 요 과목들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아마도 고등학교 때는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 과목들에 그냥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의 화학 1, 2 말고 새로 추가되는 게 있냐? 그러면 옛날 교육 과정에 있던 예전 교육 과정에 있던 탄수화물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요. 네. 이 부분은 지금의 화학 1, 2에 없는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화학 1, 2에 있는데 없어지는 내용이 있냐라고 하시면 화학 1에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개정될 교과서에서는 그냥 통째로 다 빠져서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많은 내용이 그냥 거의 그대로 겹친다. 일부 소단원 한두 개가 위치가 좀 바뀌기는 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행하는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가 학생들 혹은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공부만 해본 적이 있냐? 요 1시간이 공부 1시간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중학생들은 다 한다 그래요. 공부 3시간씩 한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진지하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너무 어렵다 그래요. 대학생들 데리고 물어보면 저 15분도 어려운데요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물도 안 먹고 핸드폰 당연히 안 쳐다보지 않고 시계 쳐다보지 않고 공부만 해본 적이 있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은 1시간을 거의 못 버팁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플 때까지 해본 적 있냐? 애들 한창 뛰어놀면 다음날 다리 아파가지고 못 걸어다니고 이럴 때 있잖아요.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오늘은 누워있을래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머리가 아파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네, 요거는 의외로 조금 있습니다. 맨날 아프다. 네, 요거는 의외로 첫 번째 것보다 오히려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조금씩 더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하기 싫어서 머리가 아프다는 아니고 정말 많이 하면 지쳐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 머리가 이제 마비됐다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요거를 보통 평소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 힘드니까 그만할래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아픈데도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결국 오는데 그게 보통은 시험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다. 모의고사 보죠. 그 다음에 수능 보겠죠. 그럼 보통은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를 보는 때가 거의 생전 처음으로 아침부터 점심 먹고 오후까지 쉬지 않고 집중을 해보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중력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6시간, 7시간 동안 유지가 되느냐, 그거를 본인이 미리 알 기회는 거의 없었던 셈이죠. 학교에서 사실 저도 그렇게 안 했고 그렇게 하는 학생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선행을 할 때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열심히 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기초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어떤 연습을 해야 나중에 하고 싶을 때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훈련이 좀 필요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행을 좀 하는 게 이런 걸 훈련할 때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험 대비하는 공부와 이제 좀 시험에 먼 공부. 저희가 하는 수업들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중학생 아이들이 있으실 것이고 저희 수업은 보통은 중학교 과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과목들을 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 공부하면 나중에 다 까먹지 않느냐? 거의 까먹습니다. 네. 거의 까먹죠. 네. 그런데 이 질문은 화학 배워서 어디다 쓰나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쓸모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랑 저는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쓸모없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게 수능이라는 제도가 운영되는 배경에 있는 철학이고 공식 문서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화학을 도구로 써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저희 과학교육의 목표고요. 한 문제 하루 종일 풀어보겠냐? 이미 맞았는데 채점을 해서 맞았는데 다른 방법 고민해 본 적 있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면 저희가 과학을 배울 때 뭘 해야 하는지를 좀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과목이 화학이라 이제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선생님들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보면 EBS의 그 해설지가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시중에 기출문제집 해설지들을 보면 한 문제가 해설이 A4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A4 한 페이지가 전부 다 미지수와 방정식으로 쭉 채워져 있어요. 계산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산의 실체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의 내용을 그냥 그림만 좀 쉬운 그림으로 바꿔서 온 겁니다. 여기에 왼쪽에는 그냥 50개 있고요. 이쪽에는 몇 개인지 따로따로는 모르겠는데 합쳐서 100개가 있다. 그런데 하나당 무게를 재면 사과가 좀 더 무겁다. 이게 이제 화학 문제로는요. 원자 A, 원자 B가 있는데 A와 B가 개수가 1대1이다. 화학에서는 그냥 그걸 화학식 AB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문제에서는 AXBY라고 써 있는 거죠. AB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 많은지는 안 가르쳐준다. 전체 원자의 수가 똑같은데 전체 질량은 왼쪽이 크다. 요게 화학식이 2개, 1개의 비율이냐 아니면 1개, 2개의 비율이냐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잠깐만 쳐다보시면 그냥 답이 나오죠. 잠깐만 쳐다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50개 있으면 무게가 똑같을 거고 이쪽이 무겁다? 그럼 무거운 게 많겠죠. 이쪽에 사과가 많겠죠. 그럼 여기는 딸기가 많겠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해설지에는 이게 이걸 x개, y개, 질량을 mx, 질량을 my 이렇게 해서 방정식으로 풀어줍니다. 그거는 해설지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쓰기 편한 방식이고 제 생각에는 그거 쓰신 분들도 실제로 수업할 때는 그렇게 안 푸실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 방식을 오히려 가끔은 그 방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사과 딸기고요. 사과 1개, 딸기 4개가 합쳐서 9,000원이다. 사과 2개, 딸기 2개는 합쳐서 12,000원이다. 사과 1개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화학 문제로 바꿔서 읽어드리면 요거 어떤 분자가 1개, 2개, 또 다른 분자가 4개, 2개 있을 때 전체 질량이 얼마다? 분자 하나 질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의 화학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문제를 주면 사실 이런 그림으로 문제를 주면 이거는 초등학생용 문제죠. 사실은 그냥 조금만 했어도 x 더하기 4y는 9,000, 2x, 2y는 12,000 이렇게 풀겠죠. 이렇게 풀겠죠. 그런데 제가
수업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걸 그냥 방정식 풀면 돼가 아니고요. 얘네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패턴을 보는 거예요. 요거 좀 없다고 생각하면 요거 늘어나면 비싸지겠죠. 요거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똑같이 한 개 줄고 두 개 줄고 이렇게 똑같이 패턴으로 변하면 표를 한 줄만 더 만들어 보면 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는 거냐. 그러면 계산 안 하고 그냥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냥 보이시죠? 해설지에 그냥 봐,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야 라고 쓰진 않습니다. 그죠? 그 해설지에 그렇게 쓰지는 못하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걸 방정식으로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보이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8억 5천원. 네. 이렇게 풀 수 있게 이렇게 표나 그래프의 연장선을 생각해서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규칙을 찾는 것이 저희가 과학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그래 어떤 규칙이 있겠지 그 규칙을 찾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과학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도를 덜 나가도 되고 뭐 기출문제 어려운 거 안 풀어도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읽을 수 있느냐 요거는 생각보다 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재수생들 데리고도 혹은 대학생들 데리고도 수업을 할 때 똑같이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연습할 때에는 확실히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돌아오면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가르쳐주면 싫어합니다. 선생님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수업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라고 불만을 토하는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는 그냥 x 더하기 4y 2x 2y가 자기가 하기 편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그 방식으로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정말 어렵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 그동안 5년 6년 쌓아온 걸 한 달 만에 고쳐라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행을 하는 목적은 화학원의 내용을 딸딸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는 습관을 그냥 방정식 푸는 거 말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생각하는 방법을 좀 바로잡아 보는 게 과학 선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저희가 수업을 할 때의 목표, 제가 수업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학 특강 시간표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등부 화학원 심화 과정이 있어요. 교재는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할 거고 이제 개념 문풀 거의 반반 정도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원을 그냥 처음 한다. 그러면 그냥 화학원 선행반을 하셔도 되고 화학원을 해본 적이 있다. 혹은 뭐 처음이지만 그래도 그냥 좀 어려운 거 해볼 수 있다. 내가 좀 숙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수업을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이 단어 외웠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외워라. 보고 외웠냐?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재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요일하고 일요일이 있고 화요일 수업은 방학 중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자세히 보시면 화요일 수업은 한 번에 4시간씩 합니다. 4시간씩 해서 방학 때 끝나도록 되어 있고 일요일 수업은 한 번에 3시간씩 해요. 그래서 종강이 방학 때 끝나는 게 아니고 4월 중에 종강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자습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때 끝나는 걸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만큼 좀 숙제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도 같이 확보를 좀 해주셔야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에 화학2 하는 선행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교육과정 바뀌는 걸 먼저 보여드렸지만 화학2는 아마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과목과 연관이 있을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교재는 하이탑 그냥 교재로 사용이 될 거고 하이탑에는 문제들은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까지 같이 있는데 요 어디까지 푸냐 하이탑을 다 풀 거냐 일부만 풀 거냐 그거는 학생들 그 문제 푸는 상황을 봐서 제가 수업에서 맞춰서 그냥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수업은 딱 요만큼 정리가 되어 있고요. 혹시 뭐 다른 거 더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한 10만 원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원은 다른 화학원 선행반은 지금 강은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 이번 방학 때는 제가 하는 수업 나왔어요. 다음 때 정규반이요? 정규반 지금 진행한 네, 그러니까 요번에 개강하는 반은 딱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반이 정규반인데 정규반도 10만 원 반. 네, 요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딱 여기까지고 저는 짧게 하고 다음 선생님 다시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둘 다 담당하고 있는 강은혜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지금 28년도 대입에서 수능이 통합과학으로 바뀌잖아요. 통합과학은 기존의 원 과목들이나 뭐 투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하향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신에서 선택 과목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라고 돼 있는데 2가 아니라 사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생명과학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원에 유전이 있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유전이 없어졌어요. 근데 대신에 진로 선택 파트의 유전이 따로 이제 별개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요 대학에서는 그 과목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어찌됐건 중요해지는 게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대학교에서 내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뭐 대학별 고사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내년 2월에 약간의 수정과 함께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본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명과학이 사실 저도 지금 40대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생물이라고 하는 그때는 생물이었잖아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단순 암기였고 어려운 과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 생명과학은 전혀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고등부 시험 질문을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낙생부 중간고사 문제인데 암기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다 계산 문제예요. 보시면 24문제면은 단순하게 암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다 보시면 다 이런 계산 문제. 다 계산 문제. 이거 지금 낙생부 건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 연결을 안 해놔가지고 요새는 늘 푸른 거가 낙생고보다도 더 어렵거든요. 내신이.
아예 손을 다 못 대는 수준으로 생물 문제 이런 식이에요 다. 네. 가계도 문제.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생물이라는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화학만 선행을 해서 생물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어떻게 보면 원장님 생물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또 유전 개념이 나오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유전 개념은 멘델 유전하고 사람 유전 이 두 가지 파트가 나오고 돌연변이도 나오는데 이게 생명과학 원에 있는 내용이랑 지금 현재 생명과학 원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개념은. 근데 이제 멘델 유전은 지금 생명과학에서는 빠졌습니다. 수능에서는. 근데 문제 풀 때는 나와요. 문제에는 나오는데 개념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이 멘델 유전이랑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그 유전 개념이 이제 고등학교 유전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은 비슷하지만 문제의 수준이 한 100배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1만 돼도 그때 닥친 내신 관리 때문에 이제 뭐 선행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근데 방학 때도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것들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 공부하고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요새는 중학생들 문의가 올 때 물리화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선행도 굉장히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를 기반으로 응용과 연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2보다 더 어린 학생들은 내신이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수능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피드백이 가능한 소규모 학원이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개인 연락처를 다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도 막 카톡 와 있거든요. 모르는 문제 사진 찍어서 질문하면 뭐 손풀이를 해야 되면은 손풀이 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든 수업은 다 촬영을 하거든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 지난 시간 수업 조금 어려웠는데 다시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줄 수 있고 결석을 하게 되면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 복습도 가능하고 결석한 부분들도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 이런 꼼꼼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소규모 학원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 학교 내신의 난이도는 정말 높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험지를 보면은 이거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풀지? 시간 안에?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원래 낙생고가 가장 어려웠지만 최근 작년부터는 늘 푸른 고가 생명과학이 제일 어렵거든요. 네. 이제 평균이 38점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38점이 그것도 높은 거예요. 왜냐면 90몇 점짜리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어요. 선생님이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그 2명을 만약에 제외를 하면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던 그런 모든 계산 문제들 24문제가 다 계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안에 못 풀어서 그리고 그 문제들이 다 수능 기출 문제들이에요. 이 기출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라고 해서 17번, 19번이 생명과학은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그런 킬러 문제들이 10명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보다 더 어렵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킬러가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나머지 준 킬러가 한 4개, 5개 이렇게 나오는 건데
24문제가 거의 10명 문제가 필러고 나머지는 준킬러로 돼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내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안에 못 풀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하고 하위권이 변별이 안 될 정도로, 왜냐면 다 찍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좀 심각한 난이도. 이건 약간 제가 볼 때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렇게 나왔을 때 내년에는 수정이 되겠지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도. 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냥 계속 어렵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까지 다 어려졌어요. 생명만 어려운 게 아니라 물리는 뭐 누적까지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계속 누적 1단원, 그 다음에는 1, 2, 그 다음 1, 2, 3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죠. 다행히 생명은 누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내신의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나도 시간 안에 못 풀어. 극상위권과 극극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학교 선생님께서. 네.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신이 중요하고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수 인원이고 질의응답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학생들이랑 계속 이렇게 피드백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첨프리 영상을 아이패드로 이렇게 찍어서 학생한테 보내줄 수 있는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첨프리 영상으로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업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하면 다 보내주고 어머님들도 궁금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오늘 뭐 배웠지? 하면서 한번 보셔도 되고 정말 잘 가르치나? 하면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수업들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업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학생들이 집에 가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수업 어땠니? 잘 이해가 됐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네, 확인을 해주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잘 이해가 됐다.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잘 가르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강사들의 강의력이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저는 화학도 같이 수업을 해요. 그 고등부에서는 생명과학이랑 화학 내신 수업을 하고 있고 중등부는 사실은 이제 화학 수업 더 많이 해요. 왜냐면 그래도 화학이랑 물리를 학생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화학 수업을 이제 들어도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뭐 화학이나 생물하고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도 안 하시고 꼭 남아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따로. 아까 계산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저희가 유전을 따로 항상 특강이 있는, 그러니까 많이 접하는 건 아닌데 네. 계산 문제가 유전 쪽인 건가요? 유전에도 있고요. 흥분전도하고 근수축이라고 하는 3단원에 있는 내용에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계산 문제는 생태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복잡한 계산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전, 그다음에 흥분전도, 근수축 이렇게 세 개의 파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시간표에 킬러 특강이라고 생명을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흥분전도, 근수축, 유전 이렇게 세 개의 파트를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같이 해요. 왜냐하면 생명과학은 총 5단원인데 1, 2, 5는 조금 약간 개념 위주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물론 뭐 그것도 선행을 하면 좋지만 아이들이 약간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서 킬러 특강에서 그 문제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처음 듣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킬러 특강이지만 그냥 생명과학 처음 듣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서 기초 개념부터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처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흥문전도 근수축 문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맨 첫 시험에. 그래서 유전은 보통 1학기 기말에 일부 들어가고 2학기 중간고사에 거의 대부분이 다 유전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에 흥문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첫 시험에서 사실은 시험을 좀 잘 봐야 얘가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 문제 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끝나고 또 따로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네, 긴 시간 동안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오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카드 작성 안 해주신 어머님들은 작성